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썸네일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명쾌한 대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스승님이 계신데 스승님이나 아니면 관계되신 법조에 계신 분들이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은 안 된다라는 분이 계셨고, 또 다른 또 알아본 판례나 다른 유튜버 분들,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이 현재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또 된다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나 판례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법리적 판단에 비추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단은 일반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주 보는 부동산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는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고민이 조금 많았던 사건이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과 현실 실무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물론 법리적인 해석만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례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송을 가서 판사님의 판단을 맡겨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중도금을 약정한 날보다 미리 입금했을 때 유효한가 에 대한 주제입니다. 임대차 시에는 보통 중도금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매매 시에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중도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좀 크다 이러면 중도금을 1차, 2차로 쪼개거나 1, 2, 3차까지 나누는 경우도 있죠. 이제 중도금의 일부를 쪼개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중도금 퍼센트는 다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중도금은 크게 두 가지 건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중도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초 지식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계약은 계약금을 받고 나서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도금부터는 지급을 한 이후부터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요. 이행에 착수했다라는 법리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행에 착수하면 그때부터는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금을 가지고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금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중도금을 미리 넣을 수도 있지 왜 이거 갖다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중도금 지급일자를 정해놓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날에 중도금을 넣죠. 왜냐하면 기존의 매도인도 일정을 맞춰야 되고 이 매수인 입장에서도 날짜를 정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이 중도금보다 먼저 돈을 넣는 경우는 별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집값이 폭등할 경우, 예를 들면 어떤 뉴스에 호재가 나타났어요. 아니면 해당 지역이 갑자기 호재가 생겨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보통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처 아파트의 거래가 깨지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매도인들이 배액 상환을 하고서라도 그거보다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면서라도 계약을 해제를 해요. 일단 계약서 쓰고 나서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도금을 넣었어요. 예시를 들면, 자, 1월 2일이 중도금 날짜인데 12월 31일 날 중도금을 넣어버린 겁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자, 이럴 때 유효한가? 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고지를 받지도 않았고 그냥 돈 먼저 넣으면은 어떻게 하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고,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 넣었으니까 이제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계약 해지 안 됩니다. 절대 해지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집 파시는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돼버린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실질적으로 가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하나 제가 읽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판결은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4-11599 판결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을 착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중도금을 약정한 날짜 이전에 돈을 넣어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냐, 특약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인데, 여기서 이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법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중도금 이행기에 이전에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 아니면 특약을 했으면 봐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집값이 폭등했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미리 넣는데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찬반 논란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 매도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계약이라는 게 합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의사를 묵살했다. 매도인이 알고 있는 그 날짜에 맞지 않게 돈을 먼저 넣어버리는 경우가 어디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이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쓸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먼저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법리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을 합치를 했고 그 계약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며칠 빨리 했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거래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생기는 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계약이란 자체가 이 집 전체를 넘기기로 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오케이를 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이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건 무효,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이 법원에서는 매도인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매수인도 목돈을, 중도금이라는 목돈을 넣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5천이나 1억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넣었으면 받았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 집을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도 똑같이 존재하고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실무 부동산들에서도 중도금을 계약이 깨질 것 같으니까 빨리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오픈 때부터 많이 여쭤봤던 선배님께서는, 제 스승님께서는 이게 고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분도 이거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봐서 제가 평소에 많이 좀 믿고 생각을 하는, 좀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인데 굉장히 혼란스럽긴 했어요. 근데 우선은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에서 말했던 것이 포인트인데요. 특정한 약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이라고 했으니까 매수인분께서는 기한의 이익이나 아니면 중도금을 먼저 넣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만약에 안전장치를 놓고 싶다 하시면 이런 특약 한 줄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대략적으로 약정한 중도금 지급 이전 일에 미리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다 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일 전에 미리 입금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 한 줄 정도만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집값이 폭등할 것 같다, 아니면 사실 이런 게 호재가 정말 예외적인 지역 아니고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느낌이란 게 온단 말이죠. 느낌이 오지 않아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팔기 전에 해놓고 싶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 특약을 하나 요청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고, 매수 입장에서는 이런 특약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유효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결국에는 팔기 싫은데 이행에 착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도금을 넣어서 유효하다고 쳤을 때 결과적으로 그럼 소송에 갔어요. 소송에 가서 이긴다 할지라도 승리를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랑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인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중도금 나머지를 이체를 하고 잔금을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약 한 줄로 발생을 시키는 게 좋고, 실무랑 현실이랑 괴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할지라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법리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해드리면,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집을 계약을 했는데 거기 이제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집을 팔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제 배액 상환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래하기로 한 부동산에 가서 중도금을 미리 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중도금을 결과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먼저 넣진 않고, 왜냐면 넣으면 싸움이 나니까 이제 주인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또 이제 싸움이 나야 되고 소송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협의를 봐서 어떻게 봤냐면, 이 주인이 원하는 올리는 금액과 이 친구가 줄 수 있는 금액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그냥 매매 금액을 좀 올리는 걸로 해서 중도금을 이체를 해서 합의하에 원활하게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건이 있었고,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제 카톡방에 제가 들어있는 어떤 카톡방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는 일단은 중도금을 미리 먼저 일부라도 넣어버려가지고 이행을 착수한 것으로 봐서 주인이랑 조금 다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인도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찾아본 결과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을 들어가지고 그냥 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질적인 사건이 판례는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까지의 판례와 현재까지의 이제 정답은 유효하다라고는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특약 한 줄이 굉장히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약 한 줄로 매도인, 매수인 모두 다 얼굴 붉힐 일 없이 그냥 약정한 사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식이나 판례도 있지만 이 특약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도 판결 요지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부동산의 거래에서의 소송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계약서 중에서도 특약을 가장 우선시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 약정, 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특별히 둘만의 계약 내용을 넣은 거기 때문에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먼저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아무튼 명쾌한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제 양쪽에 있는 지인들이, 양쪽 편에 있는 법조계 쪽이나 아니면 이런 기사, 변호사분들, 이쪽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여기서 가능하다고 유효하다고 한 거는 판례도 그렇고 변호사분들도 한 얘기고, 이쪽이 불가능하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 거는 이제 제 스승님이랑 법조인들이 또 불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이겁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가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은 현재 이런 상태고 특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